하지만 분명히 몇몇 여성분들은 피임약을 오래 복용한 후에 이제 복용을 멈췄는데도 생리가 이제 안 나오는 걸 경험해 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는데요. 피임약 복용하기 전에 매달 규칙적으로 생리를 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댓글이나 혹은 온라인 상담글 같은 거 보면요, 생리 주기가 갑자기 달라지거나 생리가 안 나오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하시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만 40세 미만 가임기 여성의 생리가 평소 주기에 3번 이상 안 나오거나 6개월 넘도록 안 나오는 거를 무월경이라고 합니다. 이 무월경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은 아주 다양한데요, 유전자 이상과 같은 선천적인 문제도 있고, 자궁 난소 질환도 있고요,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체중의 급격한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피임을 위해 복용하는 피임약 또한 무월경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진료 경험을 근거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생리불순이나 다낭성 난소 진단을 받게 되면 보통 처방으로 피임약이 나오기도 하고, 피임을 위해 쉽게 복용하기도 하는 피임약 효과의 원리를 살펴보자면요, 자, 생리는 크게 3단계로 진행입니다. 뇌에서 생리를 조절하는 먼저 호르몬을 분비를 하고요, 뇌의 호르몬에 의해서 자극받아 가지고 난소에서 배란이 이루어집니다. 난소에서 배란이 이루어지고 나서 약 2주가 지나면 자궁에서 생리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먹는 피임약은 뇌를 속여 가지고요, 난자가 나오는 상태를 방해해 가지고 피임 효과를 냅니다. 또 피임약 복용을 멈추게 되면 난소가 다시 배란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단계를 다시 밟아 가지고 다시 생리가 일어나게 되죠. 간혹 피임약 복용 중에 나오는 생리를 진짜 생리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진짜 생리는 난소에서 배란이 돼야 진짜 생리라고 할 수 있죠. 피임약을 복용하고 나오는 생리는요, 난소의 배란 없이 자궁 내막의 출혈에 의해서 생기는 가짜 생리입니다. 피임약 복용을 중단하면 다시 생리를 주기적으로 시작하는 여성이 더 많기는 해요. 하지만 분명히 몇몇 여성분들은 피임약을 오래 복용한 후에 이제 복용을 멈췄는데도 생리가 이제 안 나오는 걸 경험해 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는데요, 피임약 복용하기 전에 매달 규칙적으로 생리를 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 혹은 시상하부성 무월경, 이런 진단을 많이 받곤 합니다. 시상하부성 무월경이란 뇌에서 생리 조절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를 뜻합니다. 생리 진행 단계 중 1단계, 뇌에서 생리를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란 난소에서 배란이 안 되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이건 이제 생리 진행 단계 중에 2단계, 뇌 호르몬에 의해 자극받은 난소에서 배란이 이루어진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만일 장기간 오랫동안 뇌를 속여가지고 난소의 배란을 못하게 억제를 한다면 그동안 뇌 호르몬 분비 시스템이나 난소의 배란 기능은 혼란과 손상을 겪을 수 있죠. 그 정도가 심하진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시 회복이 되곤 하는데요, 개인마다 그 회복력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회복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시상하부스 무월경을 겪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증상은 이제 일반 피임약 장기 복용 외에 사후 피임약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사후 피임약 경우는 일반 경구 피임약보다 약 10배 이상 강력한 호르몬이라서 굉장히 더 강력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제 진료 경험상 단 한 번만 사후 피임약을 복용하고 위와 같은 무월경 관련 질환이 생긴 거를 치료한 게 적지가 않습니다. 진료 경험상 특이하게 피임약 부작용으로 생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일반적인 다낭성과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 다낭성 검사 결과에서 보이는 고안드로겐 혈증, 즉 탈모, 다모증, 여드름 등을 보이는 증상이 없고요, 혈중 남성 호르몬 수치, 즉 테스토스테론도 수치가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또한 없기 때문에 메트포민 치료에도 효과가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피임약을 피임 목적으로 수년 동안 복용을 하다가 이제 복용을 멈춘 후에 생리가 없어가지고 산부인과에 갔더니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을 받으면서 다시 또 피임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처방을 받고 오신 분도 계셨어요. 사후 피임약 복용 후에 생리가 없어서 병원을 가니 역시 같은 진단을 내리면서 피임약을 복용하라고 처방받았던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사들도 매뉴얼대로 처방했을 뿐이지만 피임약 부작용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분들인데 또다시 피임약을 처방받으라니 좀 웃지 못할 상황이죠. 그 난임 전문 병원인 이제 인디라 IVF나 캐나다의 자연요법 의사인
닥터 쇼나다루 등도 홈페이지 등에다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유형 중에 하나를 피임약 때문이라고 적어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시상하부성 무월경이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질환은 사실 치료가 쉽진 않은 질환이에요. 그럼에도 다행인 건요, 장기적인 피임약 복용으로 인한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제가 한방 치료로 진료했던 경험상 원인이 장기적인 피임약 때문이었던 분들은 한방 치료 예후가 대부분 좋았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지언정 정상으로 회복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무월경 기간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약으로 피임약을 다시 처방받아서 장기간 복용하셨던 분은 좀 치료가 어려웠던 케이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월경 상태에서 또 피임약을 처방받더라도 복용하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피임약은 복용하는 목적이 어떻게 됐든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면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요. 심하면 난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길게 혹은 수시로 복용을 하신다면 신중하게 복용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피임약을 곧잘 먹곤 했는데 어느 날부터 생리가 3달 이상 안 나온다. 그럼 빨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호르몬이 불균형인 원인 질환은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치료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 한의원 채널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 관련 치료 사례에 대한 정보, 그리고 경구 피임약, 그리고 사후 피임약 부작용에 대한 다른 다양한 영상들 많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